요즘 농촌은 구제역으로 비상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3개 농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주일 만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 발성인데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오늘은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 회장 모시고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도 지금 수의사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구제역 하면은 소나 돼지가 걸리는 병이다 정도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소나 돼지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발굽이 2개로 갈라진 우저류 동물에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 수포가 생기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이런 질병인데요. 전파력이 굉장히 세고 감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주요 국가들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이 구제역 발생 우리나라 지금 4년 만이거든요. 예. 이렇게 잠잠하던 구제역이 다시 이렇게 좀 발병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오전에 농식품부에서 브리핑 자료에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돼지수의사회, 그다음에 소임상수의사회에서는 자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NSP 항체, 즉 감염 항체가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 잔존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있었던 바이러스가 다시 발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보면은 돼지수의사회 명의로 이번 구제역에 대한 성명도 발표를 하셨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그 성명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항체가 모니터링 정책에서 접종을 관리하는 접종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하자. 두 번째는 백신에 대한 유통 구조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또 짚었고요. 세 번째는 그 조기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축소하자. 이런 3가지 를 주장하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최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 뭐 쉽게 돼지는 잘못이 없다, 정책이 문제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일단은 백신에 대한 유통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요번 발병 건수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언제든지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항체가가 저조한 감성 있는 동물에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발병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 전시 체제의 방역 유지가 아닌 평상시에 방역 유지 체제는 항상 가동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항체가 모니터링을 통한 어떤 자가접종 체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권한을 그 본인한테 주는 거 이런 체계보다는 접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접종 관리 체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접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체계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예전에 구제역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발생 농가의 경우에는 매몰 처분이 이루어지고 주변 이제 농가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긴급하게 놓더라고요. 이게 백신을 미리 놓으면 그 구제역 예방이 가능한 겁니까? 예, 예방은 가능합니다. 이거 증상이 좀 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배출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낮아져서 감성 있는 동물의 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을 100% 막는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해가지고 저희가 감염을 100% 막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봤듯이 100%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억제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해서 감성 있는 동물에 대한 그 감염력을 떨어뜨려서 전파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 이제 백신 얘기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농가 그 백신 항체 형성률을 보면 기준치 다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과거 이제 물 백신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이 백신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백신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요. 백신 유통 체계, 백신을 접종하는 관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발생한 농장들이 자가접종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에 접종하는 농장들은 50도 미만 농장을 직접 해주기도 하는데 자가접종한 농장들은 농축협 동물병원을 통해서 백신을 사간 농장들은 접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항체가 검사를 하는데
항체가 검사의 결과는 95% 이상 항체 양성률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발병한 농장들에 대한 항체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의 불일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접종하는 거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은 채 항체가 모니터링을 했다는 얘기는 접종한 개체에서만 체열을 해서 항체가 모니터링 했다. 이런 심증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백신 지금 정책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접종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면 사실은 항체가 모니터링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접종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백신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백신이고 백신의 효과는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환해야 된다. 제대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비단 이번 그 구제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항상 이제 나오는 것이 백신을 맞고 매물 처분을 하고 또 이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축산 업계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얼마 뒤에는 소, 돼지, 닭값이 금값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굉장히 좀 오래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입법 취지는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 좀 변해야 되는데 그 방역에 대한 체계나 이런 입법, 그다음에 해석하는 게 옛날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은 그 남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지금 질병 치료보다는 살처분으로 동물을 없애는 이런 쪽의 정책을 해왔다 그러면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살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 그다음에 국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방역 정책을 해서 축산물의 안전성, 품질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입법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입력과의 그 경쟁력에서 차별화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경쟁력 있는 축산 구조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새롭게 개정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제 구제역이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